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배당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빠르다는 의견이 있는데 영상 편집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당을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연말에 지급을 하는 연말 배당, 이 연말 배당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내에 몇 개 되지 않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만큼은 우리가 분기 배당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배당을 2번씩 지급하는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같이 1년에 4번의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조금 넓혀서 1년에 배당을 2번 지급하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을 찾아봤을 때는 약 30개 정도, 그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배당 정보를 보시면 2015년도부터 1년에 2번씩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1년에 2번씩 배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중간 배당을 지급했던 그 관례를 깨고 연말 배당 단 한 번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자,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고, 그 때문에 경영 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가, 이런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배당 성향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모비스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 때문에 작년에 많은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 성향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배당 정책을 보시더라도 항상 연말 배당을 지급했었는데 2019년도 이때는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했었고 1년에 2차례 배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다시 연말 배당을 회귀를 하였는데, 올해 2021년 다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확보라는 이유를 들면서 또 연말 배당만 지급할지,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유지했던 중간 배당 정책, 어쩌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 두 기업에 다시 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면 아마도 6월 29일이 배당락이 될 것이고 6월 28일까지는 종목들을 보유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팩트는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추정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6월 29일이 배당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분기 배당을 지급할지, 이 결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시를 한다면 배당락 전에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배당락 이후에 공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줄은지 확인하고 접근하기에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는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배당 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중간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을 살펴보면 전체 29개의 기업이 있고, 여기 아래에 대략적인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포스코, SK텔레콤, SK, 하나금융지주 등등 수많은 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내역을 보면서 올해도 분기 배당을 지급하겠구나,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작년에는 중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과거 이력을 보면서 중간 배당을 지급하겠구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중간 배당을 지급했었고, 작년에는 단지 코로나라는 특수한 이슈로 인해서 유동성 확보라는 이유를 가지고 중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적인 이유를 봤을 때 중간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배당금이 나와 있죠.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9년 6월 27일 4,000원으로 되어 있고 12월 27일에도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이 4,000원씩 두 번 지급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먼저 19년 상반기에는 주당 1,000원, 그리고 19년 하반기에는 주당 3,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당을 봤을 때 주당 4,000원이라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우측을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꾸준히 배당 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9년도에는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순이익은 변함이 없지만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단기 순이익도 증가하고 배당금도 함께 증가하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금은 동일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조금씩 줄어드는 사례,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단 현대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4년간의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월봉 차트하고 단기 순이익 차트를 가져왔는데, 제가 2015년도부터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이렇게 확인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이 끊임없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의 배당 정보를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4,000원에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의 배당 성향이 높은 이유는 배당금은 동일했지만 계속해서 줄어드는 단기 순이익, 이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당금은 동일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아졌고, 이게 주주 친화 정책으로 비춰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매년 줄어드는 단기 순이익, 이 때문에 배당금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성향은 줄지 않고 유지가 되던가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줄었지만 배당금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배당 성향을 높였기 때문에 현대차는 다소 배당 정책에 있어서 조금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 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한번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우리가 중간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의 올해 추정치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6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이 위치가 될 수 있고, 과거 15년도하고 16년 이 사이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7조, 또 2023년에는 약 8조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2년에서 13년까지 이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이익에서 영업과 관련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이 단기 순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조를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당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배당 정보, 여러분들이 이 배당 정보를 체크해 보려면 먼저 구글을 접속하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은 기업명과 함께 배당 인베스팅,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 이런 화면이 뜨죠? 이 탭을 클릭하면 내려가 볼게요. 더 보여주기. 자, 이렇게 몇 년 동안의 배당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내역들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사이트인데 구글의 세이브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네이버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여기 세이브로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좌측 상단 탭에 주식을 클릭하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좌측에 배당 정보 그리고 배당 내역 전체 검색 이 탭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 기업명을 현대차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시장 구문은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날짜를 체크할 때 1년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달력 최대한 멀리 가보세요. 저는 2007년 아무 때나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조회를 눌러보면 지난 2007년도부터 2021년까지 상세한 배당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부터 현금 배당 지급일, 그리고 우측을 가시면 보다 디테일하게 주당 배당금 얼마였는지 이런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베스팅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체 배당금이 합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세이브로 있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오해 소지 없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빨리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만 인베스팅을 검색해 보면서 정보를 한번 취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여기에 14개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되었습니다. 고배당 50지수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최근 3년 연속 배당을 실시했고 평균 배당 성향이 90% 미만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개의 기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코스피 고배당 50지수에서 14개의 신규 종목이 편입이 되었고 여기 종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몇 개 살펴보면 동부건설, 교보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삼성화재, 풍산홀딩스, 삼성전자, 오리온홀딩스, 태경산업 등등 전체 14개의 기업이 편입이 되었으니까 한번 내가 배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새로 편입된 종목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편입된 종목이라는 것은 어쨌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위치에서 접근한다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까지 같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를 보시면 올해 추세적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만큼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면서 내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현대차가 분기 배당을 지급하게 되고 또 배당 성향, 기존에 다소 우호적이었던 이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금 분명히 과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100%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한번 연말 배당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중간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이 약 30개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번 우리가 연말 배당뿐만 아니라 중간 배당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과거에 분기 배당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고 충분히 단기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올해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정보를 취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